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리방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얘기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테슬라 다들 관심 많으시죠? 테슬라 주주로서 시승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시승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고 또는 범칙금이 발생됐을 때는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만약에 이제 고객님께서 유튜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할 때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50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냐? 한번 충전하면은? 예, 맞습니다. 정말? 지금 시승차 가득 충전이 돼 있는 상태로 오늘 처음 시승하신 거고요. 지금 상태로 502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연비운전 하시면은 다른 차량들처럼 똑같이 효율은 더 높아져요. 네, 내연기관 차들도 연비운전 하시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실제로 이제 고객님 차로 타보시면서 평상시 이제 운전하는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 변경 기능 정도 오늘 이제 시승하시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우측 깜빡이 넣어 보실까요? 우측 깜빡이 너무 불안해. 네. 아니요, 이제 깊게 넣어보십시오. 너무 신기해. 옆에 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한번 우측 깜빡이 넣으시면서 차선 변경 기능 미리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차선 변경 나보다 못하네. 막혀 있어서 이제 고객님께서 브레이크 잡아주시고요. 그냥 갈까? 네, 직접 운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면 기능 해제가 바로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을 차 알못의 시선으로 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타보니까 진짜 놀랐던 것은 소음이 진짜 없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전기차들이 그렇게 소음이 좀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위를 달렸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해서 너무 그 느낌이 좀 고급스럽고 정숙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는 무시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테슬라를 또 흔치 않다 보니까 기분 좋은? 내가 테슬라를 타고 있다.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자율주행하게 되었는데, 차가 없는 곳에서는 끼어들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들이 휙 혼자 돌아가면서 차선 변경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차선 흰선과 흰선 사이가 있는데 남편은 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는 성향이었다고 하면서 지금 자율주행 시에는 딱 이 차선의 중앙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딱 중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자체가 제가 이제 처음 타보다 보니까 너무 좀 낯선 거예요. 아무래도 차에 대한 좀 신뢰?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가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등을 그 시트에 붙이지를 못하고 떼고서 계속 이렇게 앞을 쳐다봤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차 부딪히면 이거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차가 많을 때는 자율주행 할 때도 차선 변경 같은 걸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찔움찔? 오히려 그게 조금 되게 불안했습니다. 불안해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그냥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자율주행에도 모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시승할 때는 기본적인 그런 모드로 해놓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단계를 좀 높이게 되면 뭐 그런 차가 많고 이렇게 작은 그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뭐 끼어들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희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구매할 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승용으로 나와 있는 차에는 그 모드는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 차를 타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고 조용해서 되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뭐 전기차라는 부분이
그 연료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제약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대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 뭐 편리한 점은 아니잖아요. 충전소를 굳이 찾아서 가야 된다는 점.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조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뭐 보조금 이외에 다른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수입차들하고 좀 다르다. 보통 수입차를 사러 갈 때는 그런 서비스들도 조금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를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오히려 좀 의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에 대한 그 마무리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것과 그 사후에 대한 그런 어떤 서비스 문제? 그런 것들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거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를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잔고가 아니라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중반부터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액면 분할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는 주식이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수익률은 달러로 계산했을 때는 한 101% 정도 되었고요.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1146원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면은 수익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익률은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요즘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주식 해보니까 어떠세요? 테슬라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시작한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정석대로 건강한 투자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기 정말 힘들죠. 대부분 단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샀다 팔았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막 오르면 너무 좋아. 막 또 사고 싶어. 또 갖고 싶어. 막 이러다가 곤두박질 치면 진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당장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죠. 저는 최근에 그렇게 느꼈던 주식 중에 또 하나가 니콜라라는 주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일인데 테슬라가 막 떨어지고 니콜라가 엄청 많이 올랐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이버 검색어에 니콜라가 막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니콜라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막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확 거두시는 걸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국내 주식을 하면서는 많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뭐 좋지도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가? 장기 투자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해외 주식을 시작하고 2016년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그 한 종목을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확실하게. 올해 특히나 그 주식 새로 시작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에 뛰어들어서 참관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것만 봤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진짜 마이너스를 막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정말 요동치거든요. 좋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남들하고 정말 반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 오르는 날에는 원래 마음이 더 사고 싶거든요. 못 사서 안달이에요. 진짜 막 더 갖고 싶고 그 사람의 본능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은 자중을 하셔야 되고요.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팔고 싶어 할 때 근데 당연히 그때 어떤 이슈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냥 어떤 작은 어떤 뉴스에 이렇게 파동이 좀 생길 때 이럴 때는 좀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가 수량도 늘리면서 그 평균 단가도 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갖춰졌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양도세가 엄청 세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도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해외 주식은 이미 뭐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매도한 금액을 봤을 때 25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요. 22%, 그러니까 수익이 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5월에 종합소득세 낼 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오래 보유를 하면서 장기 투자해서 좀 복리의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당연히 수익 실현해서 세금 내야 되긴 하겠죠.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더불어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장투를 하세요. 그게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얘기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책에 많이 나와 있고 뭐 존리 대표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이론으로만 듣고서 맞아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천을 해보세요. 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할 거고요. 매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매도하지 않고 계속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는 게 저의 꿈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만큼의 금액이 되면 사실 뭐 테슬라 사지 않아도 좋겠죠, 정말. 근데 그냥 그런 목표를 또 가져보면 재밌잖아요. 오늘은 저의 주식 이야기, 테슬라에 대한 시승과 그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만의 이야기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